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물리학 강의, 그래서 수능 1등급 올패스, 자, 특히 이제 우리 상위권, 특히 의대 지망하시는 분도 물론 물리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대나 공대 지망하시고 또 스카이 대학에서 자, 물리학 올패스, 즉 1등급을 위한 건데, 지난번 강의는 2024학년도에서 오답률 높은 강의를 전해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바로 1년 전인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대치동 서당동 자, 물리학 최강 강의 연습을 해서 오답률 많은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푸는지 그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1등급 수강생의 60%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 패스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다 가니까 실전1 하고 있고 실전2 적중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치동 상동 우리가 올 패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문제 과학탐구 물리에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 수 없지만 좀 캐릭터한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나왔다.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특히 이제 뭐 운동량 보존, 역학에너지 보존 뭐 섞여 있는 문제도 있죠. 뭐 다이오드하고 반도체가 섞여 있는 문제, 그런 특이한 문제들을 몇몇 해서 선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풀고 가죠. 1번 문제 보면은 전자기파의 종류와 그 이용에 대한 거, 이건 다 암기사항인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 E는 HF죠. 그리고 E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E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 광속도니까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빨리 볼게요. 그림 가는 전자기파 AB를 이용한 예로 나는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자, 파장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진동수에 따라 분류하는데,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이쪽 오른쪽 감마선, 뭐 X선 빠졌고요. 여기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는 가시광선이 있고, 라디오파하고 여기 마이크로파이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를 데우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전자레인지 내부에 있는 음식을 데우기 위해 A가 이용되고, 표에는 창에는 B가 B가 나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B는 우리가 말하는 액정 화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죠. 자, 그래서 설명주 옳은 거. 자, 마이크로파. 자,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물의 고유 진동수와 비슷하대요. 그래서 물이 공명하면서 돌기 때문에 음식이 데워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A는 디귿에 해당한다. 디귿이 뭐예요? X선이죠. X선으로 음식을 데울 수는 없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B는 표시창이니까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마이크로파. 자,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자,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죠.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따라서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자,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죠. 그림은 소리의 간섭 실험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자, 스피커가 2개 있고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소리의 간섭, 회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의 조건을 꼭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계속 볼게요. 2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고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다. 자, 정중앙으로 오면은 보강 간섭, 거기서 반파장 옆으로 가면은 뭐 소멸 간섭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스피커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 P에서는 두 소리가 만나 보강 간섭을 하겠죠. 그렇죠? 경로차가 0이면 정중앙에 오면은 반드시 보강 간섭.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요 스피커의 음원의 시작이, 즉 파원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기 위상차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두 S1, S2라고 가져가고 S1, S2 위상이 같을 때 뭐만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스피커에 발생하는 소리가 만날 때 위상이 서로 반대이면 상쇄 간섭 또는 소멸 간섭을 하겠죠. 맞습니다. 상쇄 간섭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해당해요. 그래서 능동적 소음 제거법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관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귀마개가 아니고 거기 파형이 역파형으로 만들어서 소리를 간섭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자, 이건 뭐 핵반응 너무 쉬워서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 내용이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4번. 다음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물질파. 람다는 P분의 프랭크 상수. 그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의 이중성, 우리가 전자도 입자 또는 파동을 띈다. 전자선 회전을 무늬. 자,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얇은 금속박에 전자선을 비추면 X선이 비추었을 때와 같은 회전무늬가 나타난다. 전자선 회전무늬. 전자도
파동성을 띌 수 있다는 거. 이러한 현상은 전자의 뭐뭐뭐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전자의 입자성이 아니고 뭐죠? 네, 파동성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량이 크게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 자, 우리 그래도 한번 파장 한번 써볼게요. 네. 물질파 람다는 운동량이니까 mv분의 h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 식을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렇죠?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짧아진다. 짧다. 자, 물질파를 이용하는 뭐뭐 현미경은 자, 전자 현미경. 근데 사실 전자 현미경 말은 해석이 잘못된 거죠. 전자 주사 현미경, 전자 투과 현미경 돼야 되는데 아무튼 뭐 전자 현미경을 할게요. 현미경은 가시광선이형 현미경보다 작은 구조로 구분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미세 패턴을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템이 있고 셈이 되고 나중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파동성, 입자, 전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암기사항 문제도 앞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죠. 여기서 한 문제당 뭐 1분 30초 끌 필요 없어. 빠르면 한 문제 20초, 30초 내로 따다닥 풀고 나서 뒤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보아이스 원자 모형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가죠. 자, 딱 보면 뭐예요? 이거 이제 작용, 반작용, 장력 이런 문제죠. 그래서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 이런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1N인 물체 A가 저울 위에 놓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형 상태인데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2N이다. 이걸 잘 해석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 정지했으니까 R자임이 0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단 실의 질량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2N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죠. 그러면 실이 A에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 1N이죠. 무게 1N 써 있습니다. 1N 같습니다. 그래서 B, 즉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 B를 떠받치는 힘은 그렇죠. 내가 바닥을 누르면 바닥도 나를 올려준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꼭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자, 나의 몸무게는 뭐라고요?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며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다. 자, 그럼 B의 무게는 여기 2N이 있고 앞에 1N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거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의 무게, B의 무게는 실이 B를 당기는 힘과 저울이 받치는 힘 다 더하면 됩니다. 비교적 쉽게 나오는데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 맞습니다. 자, 이제 솔레노이드 문제 한번 갈까요? 물질의 자성. 그림은 자성체 P와 Q, 솔레노이드가 자, X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자, A. 전류방향이 A면 이렇게 손을 오른손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쪽이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된다. 다시 한번 자, A. B를 봐면 반대가 되겠죠.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P와 Q의 솔레노이드 작용은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여기가 N극인데 내가 지금 밀어요. 그럼 얘가 같은 극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와 Q는 상자성체자. 상자성체와 강자성체 특징. 상자성체는 약하게 잡아대고 외부 자기력을 치면 자기력이 없어집니다. 반자성체는 약하게 반대로 잡아대고 역시 외부 자기력을 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강자성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 솔레노이드 방향이 자, A일 때 자기력이 플러스 밀어내는 힘이니까 자, 밀어낸다는 건 뭐예요? 반자성체겠죠. 그죠? 나는 밀어내니까. 예. 내가 N극인데 내가 N극으로 대응됐으니까 반자성체다. 맞습니다. 니은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 A일 때와 B일 때가 같다. 자, 자기화되는 방향 상자성체인데 바뀌면은 방향도 바뀌겠죠. 정반대로 틀렸습니다. 자, D는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그럼 이쪽이 N극이 되겠죠. P와 Q의 솔레노이드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아니죠. 이때는 방향이 바뀌어도 항상 반자성체는 S극이 되면 나도 S극이 되니까 역시 오른쪽입니다. 틀렸죠? 자,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파동 문제는 쉬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역학 문제들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자, 그림 가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의 특징이죠. 물체 A가 구간 P를 지난 후 속력이 2배로 등속도 하는 것을 여기 갔다가 이제 누군가 에너지를 줬겠죠. 2배로 등속도 하는 것을 나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3배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B가 P를 지난 후 속력 VB, 자, 미지수죠. VB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B는 질량이 같고, 그러니까 M으로 놓으시면 돼요. P에서의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 오른쪽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질량이 M인 물체가 V로 가다가 2V, 운동량이 2배로 증가했죠. 여기 3V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구간 P를 지나면서 이 속도를 모르는 거죠. 자,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A와 B의 질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A와 B의 질량이 같고 P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일 받으니까요. 자, A와 B는 질량이 같은데 같은 일 받아요. 그럼 가속도가 같겠죠. 그렇죠? 자, 근데 P를 지나서 평균 속력은 B가 A보다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그래프로 해석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래프를, 자, 그래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프로 한번, 네, 여기 속도를 쓰시고, 자, 여기 T1, T2, T3 이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대로 하면은, 자, 같은 힘을 줬고 질량이 같으니까요. 일단 A를 경우 보면은 V의 속도로 가다가, 자, V의 속도로 가다가, 자, 속도가 2V가 되죠. 그죠? 2V가 되면서, T3까지 가죠. T3까지 가서, 자, 여기서 요렇게 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의 속도는 여기서 3V로 이렇게 가다가, T1에서, 그죠? 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4V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 그래프를 그러면 자, 보던 게 해결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A가 B보다 큽니다. 2배. 이 DT, T3다. 뭐 2배는 아니지만 T3까지 합니다. 자,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자, 충격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한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니까 A와 B 질량 같아요. 근데 속도 변화량은 누가 커요? 크기는 A가 크죠. 그렇죠. A가 큽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답하면 되겠고요. 자, 디귿. 자, VB는 4V다. 그런데요, 지금 보다시피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 면적이 뭐예요? P를 지나는 동안 이동한 변이죠. 거리라고 직선이니까. 그럼 P를 지나는 동안 B의 속도 증가량은 V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4V보다는 좀 작겠다. 그렇죠. 4V보다는 4V 이 정도 되겠죠. 4V까지 될 수는 없겠죠. 유추 해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이용해서 푸시면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빼고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형태의 문제로 아주 그냥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고리도선이 가면서 이제 여기 델타 B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자, XY 평면에서 오른쪽 플러스 X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하며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난다. 자, 금속 고리의 점 P가 X가 7D를 지날 때 P에가 흐르지 않는다. 7D를 지날 때 흐르지 않는다. 자, 그건 뭘까요? 자속 변화가 없다는 거죠. 3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XY의 수직으로 들어간다. 자,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의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죠? 들어간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0에서부터 D 해갖고 14D까지 가는 방향으로 보겠죠. 자, 그럼 쭉 볼게요, 이제. 자, 고리도선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2D에서 4D. 자, 결국 갈 때죠. 그런데 문제에서 먼저 보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3에서가 같다 그랬는데요. 1, 3. 자, 여기서 보면은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이제 수직인데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P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7D인데 잘 보입니까? 7D를 지날 때 P의 유도력이 흐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P가 6D에서 8D까지 운동할 때 고리를 통과하는 자속 변화는 없어야 되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P가 6D에서 8D까지 고리를 통과하는 자속 변화 X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소하니까 고리를 통과하는 3에 의한 자기선속은 X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증가해야 되겠죠. 증가.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자기선속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6D에서 8D까지 운동할 때 고리를 통과하는 1에 의한 자기선속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맞죠? 여기 들어가는 방향. 여기로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6D에서 8D까지 운동할 때 고리를 통과하는 1에 의한 자기선속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소.
그죠? 그러니까 고리를 통과하는 3에 의한 것은 역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다. 1과 3이 같다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P가 X3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자, 플러스 Y 방향이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X가 2D에서 4D로 운동할 때 자기 선속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리의 유도전 자기장의 세계는 X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니까 3D를 지날 때는 P의 절방향은 Y. 3D를 지날 때 위로. 그죠? 위로 방향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 오른손 법칙 잘 쓰시면 되고요. 지금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X5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가 크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2D, 4D를 운동할 때와 6D, 8D 운동할 때 좌석 변화는 B0로 같으니까요. 같다고 답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갈게요. 11번 문제.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의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반색광 P가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는 C에서 B로 입사한 P가 B와 A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다시 보세요. 우선 여기서 전반사 조건 같은 거. 그러니까 전반사는 우리가 말하는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다가 임계각보다 커지면 전부 반사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볼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 가와 나. 자, P의 파장은 A에서가 B보다 길다 그랬는데, 자, P가 A에서 B로 지나갈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큽니다. 그럼 P의 속력은 A에서가 크죠. 그런데 P에서 진동수 불변의 원리 같죠. 그래서 P에서의 파장은 속도가 빠른 A에서가 B보다 길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맞습니다. 니은 세타1은 세타2보다 작다. 자, 보세요. 가에서 P가 B에서 C로 지나갈 때 입사각이 임계각 세타 C잖아요. 임계각. 그러니까 P가 A에서 B로 지나갈 때 굴절각은 세타 C예요. 나에서 P가 C에서 B로 지나갈 때 입사각이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굴절각은 당연히 세타 C보다 작겠죠. 자, 굴절각이 세타 C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입사각이 세타 C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타2는 세타1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이건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C보다 역시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A에 대한 매질의 B의 굴절률은 매질 C에 대한 B의 굴절보다 작아요. 임계각은 작아야 되겠죠. 됐죠? 자, 상대성이론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연력학 과정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은 열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뭐 압력과 부피 관계 꼭 확인하시고 A에서 B 과정은 뭐예요? 자, 등, 앞, 팽창이죠. 그리고 B에서 C, A에서 C는 등원이고 B에서 C는 단열 팽창 같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 과정은 압력 일정할 때 과정, BC 과정은 단열 과정, 단열 팽창, CA 과정은 등원 과정 맞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자, 외부로부터 받은 열은 나타났는데 A 60, 90 기억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이제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이 합성돼. 요즘 그런 문제가 연력학 제1법 따로, 연력학 제1법 따로가 합성되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옳은 것 기억.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C. 여기서 우리 물리원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요 공식은 나는 외워두라 그래요. P, V는 nRT 요걸 외워두세요. 그럼 편하죠. N은 뭐 기체에 뭘 쓰니까 화학 안 하시는 분들은 기체의 양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일과 샤르의 법칙을 한 번에 완적하죠. 그래서 요 아래 면적이 절대 온도 T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B, C는 단열 과정이고 기체 외부의 일을 함으로 기체 온도는 당연히 B에서가 높겠죠. 단열 팽창 온도가 하강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자 60 더하기 90 하면 되죠. 다시 보세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Q는 자 한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자 Q는 60 더하기 델타 U잖아요. 이제 감소한 에너지가 마이너스 90이니까 그렇죠? 합해서 150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150 맞는데요. 예, 기억은 120이다.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기억은 120이고 외부의 한 일. 그래서 열기관의 열효율이 얼마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열기관의 열효율이 지금 0.2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열기관. 예. 자, 그러면 여기서 0.2니까 0.2는 공식 써야죠. 뭐. 0.2 열효율 2는 자, 뭐 1 빼기 뭐 Q 고에서 Q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Q 기억 Q L은 네, 당연히 얼마가 돼요? 여기
1이니까 120이면 되겠죠? 그래서 120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자, 또 문제 해볼게요. 이건 뭐 등가속 직선 운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쉬워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약간 어렵지만 등가속 직선 식을 이용해서 SA와 SB의 관계식 V0 T 플러스 2분의 1을 풀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는데요. 이게 문제 복잡하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는데요. 다이오드와 정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그림은 실험 결과에 따라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S1, S2. 자, 그림이죠. 그래서 뭐 쭉 문제 보시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하고 흐르지 않는다. 달 열기 닿기 위해서 문제 생각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죠. 자, 문제 잘 보세요. 복잡하지만. 자, 실험 결과에 따라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은 S1, S2의 연결 관계없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은 반드시 C, G, 갈바노메타 D가 됩니다. 그렇죠? 그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경우에 다 계산해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따라 S1, S 연결 관계없이 그 결론을 얻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X는 N형 반도체다. 자, X가 플러스 연결돼 역방향, 역방향이니까 X는 N형 반도체죠. 자, 니은 B의 연결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B의 연결하면 S2의 연결 관계없이 전류가 C, G, D로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B의 연결은 니은에 해당하게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았어요. 자, S2를 연결하고 닫으면은 A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A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겠죠. 이거는 뭐 글쎄요, 중학교 학생 수준이지만 P형, N형 반도체를 꼭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빨리 볼게요. 그림 가는 같이 수평면에서 벽 P와 Q 사이의 거리가 8m인 물체 A가 4m/s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물체 B가 P와 Q 사이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고요. 그림 나는 P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는 1초일 때, 3초일 때 각각 Q와 P와 충돌을 한다. 자, 충돌한다는 거 잘 보시면 뭐를 써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3초 이후 A는 5m/s의 등속도 운동. 자, A와 사이 거리와 시간이니까 이때 속도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자, 일단 우선 볼게요. 질량을 구하는데요. 0부터 1초 때까지 P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증가해요? 4에서 8, 4m 증가하니까 속력은 얼마가 돼요? 네. 속력은 A보다 4m/s만큼 크다. 그렇죠? 0에서부터 1초 사이의 B의 속력은 8이에요. 그러니까 A, B의 질량을 모르면 MA, MB로 하면, 자, 운동량 보존 식을 써야겠죠?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0에서 1초 때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자, 4MB. 단위가 있으니까 4MB로 쓰겠죠. 그죠? 다음에 A 플러스 8MA. 됐죠? 네. 3초 이후 P와 B 사이의 거리니까 3초 후 A와 B의 속력은 어때요? 5m/s로 갔죠? 그러니까 5m/s 갔으니까 M A 플러스 5MB. 자, 이걸 갖다 놓고 푸시면 금방 나오겠죠? 놓으면은 질량은 3M. 그러니까 MA는 3MB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3배다.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우고요. 그다음에 2초일 때 A의 속력은 6이다 그랬습니다. 자, B의 질량을 이제 M이라고 하면은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자,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세요. 그럼 A의 질량은 3M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 20M이 되죠. 그죠? 그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 P와 P 사이 거리 8m 감소하니까 B의 속력을 우리 V라고 하면은 A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V 플러스 4죠. 그래서 V 플러스 4가 속력입니다. 3M, 운동의 보존법칙, V 플러스 4, 그리고 B. 이것이 20M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은 V는 당장 나오죠. 2m/s로. 그래서 2m/s인데 여기다 4를 더하니까 답은 6m/s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 6m/s 맞죠? 그 다음에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A와 B 같습니다. 자, 비교적 쉬운 문제 같지만 요 풀이 과정을 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문제? 이건 뭐 운동량, 뉴턴 운동법칙, 운동방식 해보는 거고요. 자, 1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C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CD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 정해져 있죠. 표는 P에서 AD 사이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도선이 거리가 돼 있고 여기 해당 없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원형도선이 있고 가운데 P가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기억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요. 일단 P에서 BCD 전류, 그죠? BCD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I0. 그럼 전류의 방이 아래쪽 마이너스 Y일 때 그러니까 P에서 AD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니까 마찬가지로 P에서 A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도 B0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 같으면 전류의 방의 반대여도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같죠. 따라서 기억은 B0. 맞다고 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 P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랬는데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 P에서 BC에 의한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세기는 2배, 2B0죠. 따라서 P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자,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럼 어떻게? 크기도 2B0죠. 따라서 P에서 D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은 아무래도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속보다 크겠죠. 그렇죠? 크겠으니까. 자, 그래서 방향은 어떠까? 자, 여기 디귿은 내가 설명했고요. 크다. 니은을 볼게요. 자, 우선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랬는데요. 다시 보세요. P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세기는 B0. P에서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면서 P에서 B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은 0입니다.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가 0이면은요, BCD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합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P에서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와야 되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뒤에 문제도 이제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화량의 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소량으로 해서인데 이게 가장 어렵지만 요거는 여러분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의 문제를 이용해서 그 평균 속력 구하고 그다음에 감소량 마찰 구간의 높이 해서 계산하는 그런 복잡한 식이 되겠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요 문제를 풀기 시간을 세이브해야 우리가 20문제를 30분 내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전 시간 했고요. 그래서 물리학 1 수능 문제를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시간 일단 어떻게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문제를 짧게 풀고 어떤 문제를 길게 풀고 또 운동량 보존 법칙, 자기장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이 합쳐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자, 수능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